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정강훈 국회의원의 자유우파 특별기구를 제안했어요. 홍준표는 미적거리지 말고 끊어라, 이렇게 대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김재원 그리고 김기현 도움을 요청했다 해가지고 여러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강훈 목사가 이 자유우파 특별기구를 제안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크리스천 투데이 여기 보게 되면요, 정강훈 목사 자유우파 범국민 연석회의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통일에 전력 투쟁할 수 있는 자유우파 특별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국민의힘에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주사파 세력은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마다 거짓말로 선동해 대통령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탄핵까지 성공했다. 만국적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선택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보안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국제간첩제재법, 국제스파이 단속법을 통해서 국제 스파이들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에 당당하게 맞서고, 또 미국과 일본의 약탈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앞에서는 안보를 얘기하고 뒤에서는 경제적 약탈을 해서 우리 삼성이라든지 SK 반도체를 먹으려고 한다든지, 또는 기아라든지 현대차를 뒤통수를 후려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와 한국이 멀어지길 바라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경제적인 측면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한국은 또 고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을 우리가 강화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진실적 한미 동맹입니다. 그렇지 않고 앞에서는 한미 동맹 안보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기들의 이득을 가져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중요한 게 이 지금 4차 산업혁명 변곡점에서 우리 스스로 이제는 한국의 자주적 길을 마련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4차 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의 원화도 이제는 화폐 기축통화 춘추 전국시대가 열릴 겁니다. 전국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기축통화가 약화되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러한 나라들의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도 원화를 준 기축통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지 않고 미국 달러의 화폐 이 노예로 전락하다가는 이번에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하면서 결국에는 힘없는 약자인 서민들이 너무 많이 희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반복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서민층을 우리가 대변하면서 그러면서 안보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돼야지, 안보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취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강훈 목사가 이러한 부분들, 이 안보적인 측면들, 반공적인 측면들을 강조해 가지고 극우들을 결집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냉철한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5.18 또 4.3이라든지 모든 역사적 상황, 신군부라든지 군부독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킨 것은 아주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부정선거 또 각종 독재를 향한 그러한 발돋움을 한 부분들은 그거는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군사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 처음에는 선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국민들에게도 호응을 받았는데 점점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고 또 유신을 통해서 완전 독재 체제를 갖추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의 측근에 의해서 시해당하는 그러한 사태를 맞이한 거. 그 이후에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서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억압당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합리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5.18 특별법을 만들어내고 두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던 거 아닙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러한 부분들, 역사에 대한 우리가 진실적인 측면들은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 4차 산업 변곡점과 전염병 3년을 거치고 난 지금, 그리고 미국이 기축통화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서민경제 붕괴, 그리고 자살률, 이런 거를 해결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이끌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우나 극자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 그런 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지금 이 정강훈 목사가 이 뭐 주사파를 척결한다. 당연히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주사파들이 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뭐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 또는 뭐 빤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적합한 발언이다. 그리고 최근에 간호사 뭐 미니스커트 뭐 어떤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냉철한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홍준표는 정강훈 급기야 대통령실 물고 들어갔다, 미적거리지 말고 끊어라,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힘이 지금 공식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대통령실도. 이거는 국힘과 대통령실에 큰 위기로 갈 수 있다. 아마 섣불리 끊기를 어려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자기들의 지지 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뭐 길바닥에 나가진 않지만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중도 세력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중도라기보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냉철하게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